이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외상 스트레스 장애 증상하고 그 다음에 외상 스트레스 장애,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어떤 식으로 분석해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되는 원인을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배워오셨는데,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을 상호로 연결하는 이 심리가 존재하는데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기억과 표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 세 개의 심리인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내용이 요 앞부분에 실제로 감정이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왜 공통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넣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몸을 통해서 인식되는 것을 마음이 느끼고 그 다음에 기억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기억된 것을 다시 가져다가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느낌을 표현을 하면서 몸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 즉 감정, 기분과 감정에 관련되는 것을 인식하는 것, 기억하는 것, 표현하는 것, 감정의 작용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심리입니다. 우리가 특히 일반적인 정보는, 기본적인 정보를 보게 되면은 정보에 이 감정이 결합되어 있거든요. 결국 뭐냐면 특정한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정보가 나에게 어떤 감정을 유발하게 하느냐라는 게 인식이 돼 들어와서 감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기억되어 있는 것이 감정이 어떻고 내가 기억을 다시 해냈을 때 감정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한 정보를 표현했을 때 내 감정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를 우리는 심리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는 인식, 기억, 표현이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감정인식, 이 정보 사실에 관련되는 인식이 아니라 감정인식에 작용하는 것, 감정기억에 작용하는 것, 그리고 감정표현에 작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이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또는 장애가 발생을 했느냐, 이 문제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감정 자체가 일정한 수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게 기본인데 조금 떨어지거나 많이 떨어지거나 그냥 어쨌든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을 우리는 문제라고 표현을 했고, 이 문제가 일정 기간을 노력을 했는데도 계속 회복하고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장애라고, 그래서 회복력이 상실되어 있는 것을 장애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되냐면 인식에도 장애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감정 기억에도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표현에도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세 개가 모두 다 장애가 발생된 것을 우리는 외상 스트레스 장애급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되는 것은 결국은 이 몸의, 즉 신체입니다. 이 몸의 자체에 생명의 위협을 또는 생명의 위험한 순간을 목격을 했다든가 자이든 타이든 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작용을 하게 될 때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다 뒤틀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았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죽음을 목격했다든가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평상시에는 멀쩡했던 것이 죽음과 연결이 되면서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발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유발하게 하는, 그래서 인식이 돼 들어오는 것도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에게 기억되어 있던 것도 장애가 발생을 할 거고 내가 뭐를 표현하더라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고통을 느끼는 장애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인간은 누구나 다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거든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점점 계속, 왜? 심리는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작용을 시켜가지고 회복을 하려고 드는데 어떤 걸 작용하더라도 다 장애가 발생됐으니까 회복이 되지 않은 채 점점 악화돼가는 그런 형태가 발생하는 게 우리가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고 표현했습니다. 외상 스트레스는 외상 트라우마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장애가 아니라 회복력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극도로 다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력에 의해서 또는 자기 자신의 노력과 상담이라든가 조언이라든가 정보, 그 다음에 격려, 위로, 관심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의해서 회복을 합니다. 그거는 장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상 스트레스가 일정 기간 지나가게 돼서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자기 자신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점 악화돼가는 이런 과정인 걸 우리는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고 표현합니다. 엄격히 따지면 이 용어를, 이게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저는 전문적인 용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로 어디를 연구를 많이 했냐면 신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연구는 진짜 많이 했습니다.
생명의 전쟁이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관련되어 있는 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자의가 됐던 타의가 됐던 그런 생명에 연결돼서 그럴 때 외상 스트레스장이 발생되는 것은 연구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이 위기를 느낄 때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는데 마음이 위기를 느낄 때 이 세 개의 심리가 다 장애를 유발하게 만드는 원인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신체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신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바로 어디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냐면 마음적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신체가 죽느냐 사느냐 마음이 죽느냐 사느냐로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죽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살아야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형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뭐 하는 곳이라 하냐면 바로 이 감정을 느끼는 곳, 자각하는 곳, 생각하는 곳이 바로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실체는 존재하지 않고 실제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작용만 하고 있는 게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학자들이 이 마음에 관련된 걸 연구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 메커니즘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외상스트레스 장애가 발생이 되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되면 신체와 연결되는 이 몸과 연결돼서 요 신체와 연결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작전이라든가 또는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다면 이 사람 외상 스트레스거나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죽음을 워낙 많이 목격하고 그 다음에 동료와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막 이런 형태가 나에게 발생이 되면서 이 심리 상태가 다 무너져 내려가 있는 즉 장애가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측면에서 눈에 보이거든요. 어떤 특정한 팩트, 사건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신체에 관련되는 특정한 이 사건에 의해 가지고 이런 신체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을 했겠구나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마음에 얼마만한 그런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되는지는 못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을 당사자가 아닌 이상 당사자의 마음에서 자각되는 것이 무너져 내릴 정도 나에게는 안 무너져 내려요. 저 사람한테는 무너져 내리지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지만 나에게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오로지 나 자신이 겪는 겁니다. 나 자신. 이 신체에 관련되는 부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본인이 느껴지게 됩니다. 왜? 그걸로 분명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체는 눈에 보이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에 관련돼서 문제가 생긴 거는 여러분들도 유추를 해낼 수 있고 저 사람 굉장히 많이 힘들겠구나. 어느 정도로 힘들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힘들구나. 그 다음에 마음에 관련돼서는 특정한 사건에서 이 사람에게 발생됐다면 이 사람 자신은 굉장히 고통 속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빨리 알아야 되는데 나 자신만이 느끼다 보니까 타인들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사별 트라우마로 힘들다, 성폭력 트라우마로 힘들다, 외도 트라우마로 힘들다,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직업적인 트라우마도 있거든요. 그걸로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느낄 때는 난 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힘든지 안 힘든지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신체 쪽보다는 이 마음 쪽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자기 당사자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을 하면 어느 정도 급으로 가는지를 일단은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심리는 몇 등급으로 나눠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제 1번이 뭡니까? 심리장애가 하나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하나가 인식이냐 기억이냐 표현이냐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장애가 발생을 한 걸 우리는 심리장애가 하나 발생됐다. 요거를 저는 그냥 심리장애라고 그냥 표현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이 심리장애가 두 개가 심리장애에 들어간 겁니다. 요거를 저는 중증 심리장애라고 표현을 했는데 용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구를 하게 이런 개념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심리장애래요. 예전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정신장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요즘은 엄격히 구분을 해서 심리장애라는 용어를 지금 현재 이 심리학회에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심리장애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발생한 게
또 하나의 심리장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가 심리장애가 세 개가 다 심리장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친 심리장애가 있는데 그 고통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라는 걸 이제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감정상태를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감정상태 개념을 0이라고 우리가 놓고 봤을 때 0이라고 놓고 보면 심리장애,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심리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느 정도 급으로 가게 되냐면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의 작용을 한다. 이 크기만큼 느끼는 거예요. 그냥 2에서 마이너스 9 정도, 마이너스 10 정도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어쨌든 회복력은 갖고 있어요.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정도 가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어지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하는 그 정도를 한 10 정도 개념, 마이너스 10 정도 개념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심리 장애가 하나가 발생이 되면 힘들게 되면 여기에는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존재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같은 거거든요, 원리가. 그래서 너무 안 좋은 것과 너무 좋은 거는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오고 가면서 일상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은 그래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기도 하지만 좋은 날도 있고 또 좋기도 하지만 나쁜 날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정 기복이 만들어지는 걸. 그래서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을 오고 가는 거를 심리 문제가 발생됐다 또 회복이 됐다 좋아졌다 다시 또 원래대로 왔다가 그리고 또 안 좋아졌다가 원래대로 왔다가 이런 식으로 오고 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마치 인간이 심장이 뛰듯이 이렇게 펄스 형태로 계속 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데 이게 심리가 하나가 장애가 딱 발생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00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100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10배나 고통스러워요. 한 번 힘들면 못 견디는 거예요. 본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내가 힘들다 뭐하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좀 잠을 잔다든가 좀 쉰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래 다시 노력해봐야지 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심리장애급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한 번 그런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회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아무리 그러지 마라 너 나가서 뭐라도 좀 해봐 그게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배 힘든 고통을 느껴가는 게 심리장애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심리장애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급으로 이 나에게 고통을 또는 어려움을 힘든 거를 주게 되냐면 이거의 10배 마이너스 100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딱히 정량적으로 해가지고 수치화해서 연구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로 고통이 이 배가 돼가 있는지 그거를 찾는 거예요. 2배, 3배 개념이 아니라 10배 단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개 정도가 되게 되면 마이너스 10,000 정도 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마이너스 10,000 정도 들어가면 하루하루 살아있는 게 뭡니까? 죽지 못하는 게 차라리 더 고통스러워요. 이 정도 급은. 여기는 그냥 죽음 그 자체예요. 살아있는 그 자체가 죽은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10배나 낮은 게 이제 심리장애 2개 정도. 그리고 이거보다 10배나 낮은 게 심리장애급이고 그리고 요거보다 10배 낮은 게 일상적인 심리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심리장애에서 우리가 이 외상스트레스 장애에 관련된 부분을 3번을 다루고 있는데 2번, 1번 이렇게 볼 때 심리장애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공황장애. 공황장애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갑자기 있다가 공황발작 증세를 일으킵니다. 공황발작 증세가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공황발작 증세가 일어난다든가 우리가 그걸 대표적으로 인식장애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불안장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불안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일반적인 여기 심리에 마이너스 10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또 하나는 우울증이라든가 이거는 감정기억장애입니다. 그리고 표현장애는 중독증이거든요. 불안과 강박을 동반하고 있는 바로 이 중독증인데 결국은 뭐냐면
이 마이너스 100의 에너지가 마이너스로 나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니까 일상적인 것에 비해서 10배의 강도로 느끼게 됩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주변에. 자, 그런데 요게 심리 장애에 관련된 게 플러스 마이너스 100도 있지만 정반대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플러스 100으로 작용합니다. 자, 평상시에는 하하호호 웃습니다. 좋으니까 기분 좋아. 기분 좋습니다. 여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세상 다 낼 거예요. 니들 이 플러스 요 10까지 무슨 소리야. 이 정도는 돼야 즐거움이 니들은 아직 몰라. 인생의 맛을 몰라. 이러면서 아주 자신있게 나가 하는 일이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지 몰라. 라고 하면서 신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플러스 100이거든요. 그 이면에 뭐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든 어디로 떨어질 수 있어요? 마이너스 100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가냐면 플러스 100에 있는 사람은 플러스 100에 있던 사람이 자기한테 딴지를 건다든가 스트레스가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마이너스 100의 고통을 느끼면서 뭘 하요? 그 사람은. 남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회피하거나 제거한다 그랬잖아요. 회피하는 방식과 제거하는 방식이 얼마만큼? 마이너스 100. 100의 크기만큼 합니다. 일상적일 때는 그만하란 말이야 라고 우리가 제거를 한다 쳐요. 스트레스를.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100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킬까요? 일단 한 대 쪽 패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지나가다가 걸려서 그걸 일단 뭔가 저지르고 시작을 해요. 여기가 마이너스 100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 사람 일도 잘하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호인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평상시 같으면 분명히 남자든 여자든 평상시에는 아무리 하더라도 요 10 정도 크기면 되는데 좀 과도한 것 같아 라고 하기에는 마이너스 쪽도 과도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딴지 한번 걸었다면 그 데미지를 그대로 내겠습니다. 아니면 타인 누군가가 데미지를 입게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타인들에게 뭔가 의식이 아직은 있으니까 타인들에게 뭔가 안 좋은 해코지를 하게 되면 내가 피해를 입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주로 어디로 갈까요? 주로 제일 만만한 게 누굽니까? 한 대 때려도 꼼짝 못하는 예를 들어 부하 직원이라든가 직장에서도 그때 밑에를 간두는 거예요. 위에서는 꼼짝도 못하는데 밑에는 완전히 거의 쥐잡듯이 잡아버리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처자식에는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조그마한 사소한 거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그래서 가정폭력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하는 이유가 바로 플러스 100에 있던 사람들이 주로 마이너스 100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일상적인 사람보다도 더 괜찮은 것 같아. 일상적인 사람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은 정반대 이면에 마이너스 100이 운용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심리장애급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중독에 관련되어 있는 뭔가를 하면서 굉장히 살 것 같은 니들은 이 맛을 몰라서 그래. 내가 좋아서 내가 하겠다는데 왜? 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플러스 4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 딴지 걸고 뭐하 그러면 마이너스 100의 공격력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심리장애의 위험성이에요. 자, 그러면 심리장애가 마이너스 100에 있는 사람과 플러스 100에 있는 사람의 차이점은 과연 뭘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마이너스 쪽으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힘들어요. 요걸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플러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타인을 공격을 합니다. 이 타인이 고통을 받아요. 여기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혼자 살아가는 데는 어떤 게 안 좋습니까? 혼자 살아갈 때는 타인 개념이 없으니까 여기가 안 좋겠죠. 그러나 관계상, 인간관계에 관련돼서 직장 동료가 됐든 아니면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플러스에 있는 사람이 최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간의 심리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두 개를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번갈아가면서 느끼게 만든 게 바로 마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심리장애는 마이너스 100으로 간다 손을 쳐요. 여러분들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힘들던가 아니면 타인을 고통스럽게 만들던가 본인이 편안하고 본인이 좋고 즐겁기 위해서 누구를 피해를 입힙니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자, 여기는 100만큼 아프고 100만큼 피해를 입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심리장애가 두 개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급입니까? 내가 고통스러울 때는 강력한 고통 어느 정도 수준이 되냐면 이성을 잃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순간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심리장애 두 개 정도 심리장애가 발생되면은 대표적인 게 여자들에겐 히스테리 증세가 나타나게 되고 남자들에겐 분노 조절 장애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플러스 1000을 느낍니다. 정말 고인이에요. 이런 그래서 주변에 뭐 우리가 환경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진짜 잘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시간도 그렇고 또는 저거 뭐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이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내일처럼 그거 자체를 세상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런 에너지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번 힘들어졌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0의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격하는 양상이 이 심리장애 하나보다 10배의 강도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성을 확 잃어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심리적 조현병이라든가 평상시 멀쩡합니다. 멀쩡하고 정말 자기 일 잘하고 남들이 볼 때는 절대 저 사람 저럴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이 볼 땐 다 그래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절대 저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 동네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하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남자에게는 분노조절장애 또는 여자에게는 히스테리. 그래서 조울증이라든가 조울증 증세와 심리적 조현병 증세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심리장애급보다도 10배나 더 강력하게 악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변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에 대부분 요 마이너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들이 숨습니다. 대부분들이 마이너스 쪽에 있는 사람들은 왜? 순간적으로 나타날 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마이너스가 있게 되면 자기 자신이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약을 복용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해서 자기를 다스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주변에 흔히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플러스 1000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고 보통 보면 플러스 100, 플러스 1000 정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가장 일 잘하고 정말 이 사람 대단해. 난 저렇게 하라 해도 못해. 막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정도의 능력. 그런데 이 사람이 한번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되면 스트레스가 됐던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또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반대편에 그 크기만큼으로 상대를 향해서 타인을 공격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주변에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흔히 있습니다. 이 두 개는. 흔히 있습니다. 한 사람 건너 하나씩 있을 겁니다. 아마. 찾아보세요.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남들한테 굉장히 호의를 잘 베푼다든가 남들에게 정말 좋은 말, 정말 괜찮은 말들 굉장히 많이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저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부러워요. 그러나 그 실상에 임하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까지는 심리장애 제가 거의 잘 다루진 않습니다.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 정도 급으로 해서 치료 요구는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심리장애 3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만의 에너지인데 플러스 만의 에너지면 어느 정도 갈 것 같습니까? 여기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1000에서 마이너스 만에 있는 사람 자기 심리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자살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마이너스 1000에서 마이너스 만의 사이입니다. 여기서는 자살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00 정도 가지고는 자살 위험 같은 걸 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정도 급이 되어야 내가 엄청난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바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 남자에게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는 요인 중에 가장 많은 게 뭔가 일을 하다가 하나가 실패가 됐어. 근데 이게 내 평생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내가 판단을 딱 하게 되면 인식과 기억과 표현 세 개가 싹 다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때 빨리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조치가 조금 민그작거리고 늦어지면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급격하게 진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극도에 관련된 이걸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대부분 많이 하게 되는 형태가 발생을 하거든요. 여자는 또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이 마이너스 만회가 이 정도의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살아있는 게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일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밤새 안녕이 진짜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밤새 안녕입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버금가는 플러스 만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하루가 죽을 듯이 행복한 거예요. 죽을 듯이. 그러니 오늘 하루가 굉장히 강력한 행복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가장 강력한 행복을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일을 하나 한다. 물불 안 가립니다. 그냥 미친 자기 목숨 다 던져놓고 그걸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제정신 가지고는 우리 같으면 하라 그래도 못해요. 무서워서. 하라 그래도 무서워서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일을 아주 맘먹듯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와 대단해. 우리가 이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어떤 급한 일이 딱 발생을 했을 때 나도 모르게 툭 하는 경우는 있어요.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그걸 미처 할 겨를도 없이 나도 모르게 툭 하는 순간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늘 해요. 그걸 늘 매일매일 일상이야. 그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 시키면 자기 목숨 걸고 합니다. 일은 대박이에요. 일은 정말 잘합니다. 뭐든 완벽하게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합니다. 많은 에너지. 일반적인 10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차원 자체가 틀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해가닥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닥하면 일루가 자기 결코 자기를 죽이지는 않아요. 결국 뭐냐면 타인을 해함으로써 이 자기 자신이 편안해서 다시 원래 플러스의 에너지를 가져가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이코패스나 또는 소시오패스들이 대체적으로 요 범주 안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 하나 뭐 어떻게 가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막 피해를 입히고 뭐 할 때 이거 어떻게 하나 영국에 사는 거 저국에 사는 거 고민하고 막 신경 쓰이고 그래도 꾸역꾸역 이렇게 가면서 어쨌든 간에 숨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도 다 들키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워낙 탄탄하게 모든 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질러요. 저지르고 알아서 또 수습도 잘해요. 왜? 그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는 대부분 다 심리장애 2개 또는 심리장애 3개가 발생되는데 이게 더 장애가 어느 정도 급으로 내려갔냐 어느 정도로 악화되어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장애 중증 정도가 표현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만에 있는 사람이 플러스 만에 있는 사람이 마이너스 만 때문에 타인에게 해를 입혔다 그러면 증거도 안 문제야. 이런 사람들은 에너지가 우리가 이 10개를 생각하는 동안 우린 10개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요거. 그런데 10개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서 다 걸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10,000개를 생각합니다. 이게 한 방에 돌아가요. 한 방에. 이게 걸리겠냐고 이게.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 바로 플러스 만의 에너지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던 세상은 플러스 100, 플러스 10 정도. 이제 저 정도 급은 이제 저는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요 사이를. 저는 좀 약간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안 좋아지면 제일 먼저 몸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게 지금은 옛날에 그걸 못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게 유무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걸 하면서 저는 마찬가지로 중증 심리장애인데 여기를 넘나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마이너스 쪽으로 안 가게 하려고 뭘 하냐면 안전장치를 엄청나게 많이 박아놓은 겁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거기서, 조금만 움직여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나를 바라봐주고 체크해주는 사람들을 주변에 엄청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게 제가 살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되는 내용들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주변을 한번 보세요.
주변을. 어느 정도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모이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속에 있는 사람들은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신체 위협을 또는 마음의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겠구나. 자기 자신이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겠구나. 엄청 이 사람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서 갑자기 갔어. 그러면 그 배우자나 또는 가족들이 느끼게 되는 그 외상 스트레스는 그게 외상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면 외상 스트레스가 발생됐을 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크게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겠구나. 그러면 빨리 뭐를 해야 됩니까? 외상 스트레스니까. 원래대로 회복하도록 관심을 줘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아픕니다. 고통을 느낍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그러면 살려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하기 전에, 회복은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 당장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그래서 말을 뭐를 하냐면 이런 고통을 강력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외상 스트레스가 딱 발생을 했다. 아직은 문제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신과 치료예요. 정신과 치료가 뭡니까? 이게 몸의 기능을 다운시킵니다. 몸의 기능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운이 됩니까? 인식이 다운되고 기억이 다운되고 표현이 다운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만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마이너스 1000으로 10배나 고통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나마 그래도 살 것 같은 거예요. 그 전에 비하면은. 간신 안 아프다는 게 아니에요. 약을 복용을 하더라도 몸이 다운돼도 인식, 기억, 표현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가냐면 아프지만 견뎌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정신과 치료, 약물 치료가 됐든 신경 치료가 됐든 이게 1순위입니다. 왜? 그만큼 강력한 고통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를 해야 됩니까? 외상 스트레스가 발생이 됐으니까 요거를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합니까? 상담도 필요하고 관심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것은 약 60에서 70%는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30에서 40%는 회복이 되질 못하거든요. 일정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저렇게 힘들어하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상생활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던. 근데 약을 복용하면 인식, 기억, 표현이 다운되니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일 못합니다. 일이 되겠냐고요. 왜냐하면 기능이 다운되어 버렸는데 몸의 기능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보호를 할까요? 그러면 30-4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뭐를 들어가야 됩니까? 치료를 들어가야 됩니다. 왜?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오게 되면은 정도에 따라서 일단은 정신과 치료를 먼저 보냅니다. 정신과 치료를 이건 필수예요. 왜?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000 이 정도 몇천 단위급에서 10으로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복하는데 회복력이 없는 사람을 회복력을 만들어서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없는 걸 만드는 게 더 힘들거든요. 기간이 좀 시간도 걸리고 그러면 그동안 그 사람 살려는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정신과 치료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이 마음의 원리를 가지고 인식을, 기억을, 표현을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시간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한 1년 간다 생각하고 그리고 어차피 너 10년 동안 치료도 안 못했잖아. 그러면은 서서히 간다 생각 원래 일상으로 나를 회복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외상 스트레스 장애 치료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마이너스 만에서 마이너스 10으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00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어디가 과연 좋은 것이냐는 것도 이제 그 사람의 인생 목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 에너지가. 그러면은 요 플러스 100을 마이너스 100으로 플러스 1000을 마이너스 1000으로 넘어가지 않는 요 안전장치들만 만들어 놓게 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플러스 10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하고 플러스 100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10배 차이가 납니다. 남들은 10년 이룰 거 나는 1년이면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 반대급부에 존재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복을 해 나갈 때 어느 단계까지 회복하느냐 하는 건 또한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과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목표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치료한다고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10으로
되돌릴 필요성은 없다는 뜻입니다. 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심리는 항상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마이너스로 가면은 내가 고통을 받고 플러스 가면은 내가 굉장히 좋아지는 대신에 타인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점, 상대의 좋은 점만 바라보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는 가면은 문제는 그렇다 쳐. 사람이 힘들다가 또 원래대로 돌아왔다, 힘들다가 원래대로 돌아왔다. 저 사람 정상으로 작용하는구나. 여러분들의 만약에 가족, 예를 들어서 내 와이프가 됐던, 내 아이들이 됐던, 누가 됐던 이렇게 보면 힘들 때는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언제 그러지, 한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멀쩡해져요. 또 물론 뭐 나도 노력도 했겠지만 서로 또 노력하다 보면 또 괜찮아지고. 왜? 심리가 정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극과 극을 넘나들어요. 극과 극을. 그러면 심리장애급이구나 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흔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특히 일을 하면서 만나거나 또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 관계 사람들 만나서 개인적으로 친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인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친구 관계도 있고 그런 사람들 만나서 좋은 거, 재밌는 거, 뭐 하는 거, 스트레스 관련된 거 한눈에 딱 보면은 극과 극을 넘나드는 게 보입니다. 타인보다도 이게 가장 강력한데 이거는 여러분들 주변에 거의 대부분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 그 정도쯤은 플러스만으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이념들이라든가 또는 자기 신념과 연결되는 것 또는 자기 기분 뜻대로 가는 것을 방해를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때는 그 사람이 그날 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범죄가 발생하는 일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 강력 범죄가 발생하는 일이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겉의 모습으로 이 사람이 이랬어 이 사람 물론 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을 한번 보면 돼요. 일상생활을. 여러분들 주변에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주변에 흔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서 내 인생이 날아가는 수가 생겨요. 내 인생 전부가. 내 가족이. 이게 예방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전자 모르는 것 치고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특히 장애급, 심리장애급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일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 좋습니다.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대단해요. 정말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것도 막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반대에 관련되는 걸로 나를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관계들을 목적 관계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대체적으로 장애급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목적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목적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랑 내가 친하게 지내고 싶어. 왜 친해요? 니한테 필요로 하는 게 있어. 뭔지 모르지만 돈이 필요할지, 내가 저 사람의 명예가 필요할지, 저 사람의 뭔가가 필요할지, 뭐가 필요할지 몰라도 뭔가 필요로 하는 걸 가지고서 접근해 오는 거 우리는 그걸 목적 관계라고 해요. 이거 내용 모르면요 여러분들 100%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상스트레스 장애에서 증세를 하고 그 다음에 외상스트레스 장애 관련된 분석을 할 때는 마이너스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내 자신이 고통을 느끼는 마이너스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에 머무는 사람들이 도저히 내가 못 견디겠다, 죽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살다가 원래대로 회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플러스 만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플러스 만으로 넘어가 있는 사람들 치료하는 방법은 다시 마이너스 만으로 넘겨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됩니다. 즉 자기가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자꾸 타인을 피해 입히는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치료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여기에서 이걸 줄이려고 들고 싶지 않거든요. 그게 내 행복이니까. 심리가 장애가 일반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는 좋았던 거를 나쁘게 생각하고 나쁜 거는 더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장애가 어디에서 인식하는 거에 기억하는 거에 표현하는 거에 세계가 다 발생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도 웃어요. 그리고 누군가 하나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최근에 보게 되면은 심리적 조현병에 관련되는 그 범죄들이 심리적 조현병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심리장애 2개 또는 심리장애 3개 정도 수준에서
얼마나 더 강력한 범죄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날지는 저 자신도 잘 모르겠고,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서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또는 그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됐든 여기에서 이런 정도급이야 그러면 어떻게든 이걸 만들어서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심리적 조현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예를 들어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때 정신과 치료를 받을 때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지만 치료를 받다 보면 몸의 기능을 다운시켜서 인식, 기억, 표현을 다운시키다 보니까 사회생활이 가능하겠냐고요. 사회생활이 어려우니까 얘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사회생활이 어려워. 근데 아무도 나 신경 안 써. 약만 주고. 그러니까 얘가 약을 먹겠냐고요. 그러니까 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좋아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조금 안 좋아지니까 해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할 그러면 그런 심리장애 또는 정신병적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범죄자냐? 아닙니다. 왜 그 사람들을 범죄자라고 하냐? 그 사람들은 약을 복용하면서 꾸준하게 자기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해간다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못 들어온다라고 딱 단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약 먹어. 그래야만 너는 살 수 있어라고 결론을 딱 내려버리니까 내 인생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애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거든요. 희망을 줘야 돼요. 뭐를? 그러니까 약은 일시적인 거다. 앞으로 네가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러면서 치료를 하면서 회복을 하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원래대로 돌아온 사람들이 가서 나도 옛날에 이랬었고 뭐 했었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십시일반 모여야 되는데 치료법이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몸의 기능을 다운시켜서 인식, 기억, 표현을 회복한다? 어렵습니다. 문제일 경우에는 이게 가능해요. 왜? 몸의 기능을 다운시켜서 인식도 다운하고 기억도 표현도 즉 감정기억에 관련된 부분을 다운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나 정보가 인식되고 기억되고 표현되는 건 동일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뭘 가지면 돼요? 회복력을 갖고 있으니까 외상 스트레스일 때는 회복력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보를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뭔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그러면서 끌고 해서 회복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디를 반대했어야 되냐면 저에게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질문하시죠. 도대체 무슨 원리로 치료를 하느냐? 바로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인식을 회복하고 기억을 회복하고 표현을 회복합니다. 왜? 인간의 마음은 작용을 하면서 에너지를 움직이거든요. 즉 감정을 움직인다. 감정을 생성하는 곳이 마음이거든요. 몸에서 생성하는 것도 아니고 인식할 때, 기억할 때, 표현할 때 생성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감정을 생성을 합니다. 이거를 마이너스로 쓸 거냐 플러스로 쓸 거냐는 건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자기들이 뜻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에너지를 쓸 거냐 플러스 에너지를 쓸 거냐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 장애가 들어가게 되니까 이 두 개가 공존을 하면서 넘나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관련되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작용되는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 인식을 회복하고 기억을 회복하고 표현을 회복하다 보니까 점점점 어느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만에서 9천으로 뭘로 이렇게 쭉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궁극은 어느 단계에서 멈출 것이냐 하는 거를 이제 판정만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최근에 16년째 조울증을 자기가 정식 진단명은 정신과의 정식 진단명 그리고 약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복용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누구 죽일 것 같아요. 정신과 진단을 받았는데 조울증 15년째입니다. 상담도 많이 하고 별로 다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보통 한 마이너스 한 2, 3천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좋을 때는 정말 몰입해서 공무원도 합격하고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막 감당을 못하는 거야. 한 1년 다니다가 본인이 감당 못하니까 사직서를 내버린 거예요. 왜 못 견딘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좀 안 좋아가지고 몇 개월 동안 약물 복용하면서 또 상담하고 뭐하고 그러다 좀 호전된 것 같으니까 어딘가에 또 몰입을 확 해가지고 잘제랑 잘품 다 가지고 있고요. 정말 대단한 능력이 아니고 플러스일 때는 대단한 능력이에요. 근데 이 마이너스를 갈 때는 자기를 막 죽이듯이 막 이러다가 자살 기도도 막 하고 약 털어놓고 막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정신과 관련돼서 최근에 저는 늘 요청을 하거든요. 갔다 와라. 그래 가니까 조울증 15년째랍니다. 그 학교 다닐 때부터 15년째 조울증이라는데
치료를 시작하면서 점점점 나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지금 제가 좀 시험을 보고 어디 합격할 자신이 있어요. 능력은 있어요. 그럼 이 정도 가면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가 다시 재발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서 인식과 기억과 표현을 회복하는 이 관련되는 내용들로 약을 복용하면서 정신과 의사랑 공동협업체이거든요.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심리 상태에 따라서 약을 좀 조절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해서 이제 정신과 쪽에서도 오케이가 돼서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벌써 3년째 됐거든요. 다시 재발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점 좋아지면서. 그래서 치료가 이런 형태로 해서 마음의 원리에서 진행이 돼가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또 얼마나 또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도 뭘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냥 같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왜 발생이 되냐면 정신과 치료를 절대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왜? 현재 죽고 사는 문제가 있거든요. 살려놔야 이 몸을 살려놔야 그래야 인식이든 기억이든 표현이든 요거를 회복시켜서 건강하게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몸이 죽으면 다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일단 살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이면은 회복하면 되고 문제인 경우는 회복하면 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무조건 이유야를 만나고 치료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치료법은 몸으로도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 고장났는데 이게 다 장애가 발생하는데 뭐 장애가 발생된 걸 가지고 어떻게 치료하라는 거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악화되는데 그래서 장애가 발생이 됐을 때는 인식과 기억과 표현 가지고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뭘 가냐면 유일하게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작용을 하고 있는 이 마음의 감정, 에너지를 가지고서 인식과 기억과 표현을 회복하는 방식, 그게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바로 이 외상스트레스장애 기법이면서 여러분들에게 시작할 때 교재로 해서 제가 도서를 나눠드렸는데 바로 마음이론과 성마음이론입니다. 그 마음이론과 성마음이론 이게 마음과 마음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마음을 가동시켜가지고 이거를 인식에, 기억에, 표현에 영향을 주면서 얘들을 회복하면서 몸이 함께 따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치료하다 보면 흔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좀 어떻게 제가 좀 치료됐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건 다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약은 좀 복용하세요? 그러니까 약 끊은 지가 오래됐네? 안 먹은 지. 자기가 약을 안 먹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정신과에서 약 이제 안 먹어도 충분히 일상으로 왜? 몇 개월을 추적 관찰하거든요. 하루 만에 오늘 딱 해서 너 괜찮아졌으니까 바로 끊으라 안 합니다. 2주 후에 다시 오세요. 정신과는 2주 단위로 이렇게 상담하는 경우가 흔히 많거든요. 2주 후에 다시 와. 2주 후에 딱 보니까 조금 치료될 것 같아. 그럼 아침 저녁 먹던 거 그러면 한번 아침 거를 없애보자. 그래서 좀 줄여가면서 횟수를 줄이고 뭐 하면서 줄여가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정신과에서 잘합니다. 그런 거를. 그 약을 조절을 하는 거. 그걸 왜냐면 약품이라든가 주사라든가 인체에 뭔가 영향을 줘서 사람들에게 신체에 영향을 주고 하는 건 의사 영역이거든요. 심리하는 사람들의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되는 걸 진행을 해가면서 이거를 회복해 나가는 거. 그래서 외상스트레스 장애, 외도 트라우마, 사별 트라우마, 신체 관련되는 거는 지금까지는 아직은 제가 그런 요청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그런 요청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연락은 왔어요. 그래서 9.11 테러 단체 관련되는 제가 한번 언급을 했지만 거기에 공식 오파를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오면은 제가 미국으로 갈 건데 이 한번 다뤄보려고요. 왜? 원리는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쪽에 대해서는 치료가 되면 이 사람들이 일상으로 회복을 해서 약에 관련되는 것 기타 등등 저는 이 몸에 관련되는 부분은 잘 모릅니다.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상관없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되는 쪽으로 진행을 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변에 굉장히 흔하게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우리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매우 좋다는 얘기는 매우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같이 술 한잔 먹거나 또는 이야기하는데 승질난다고 화가 난다고 스트레스 받고 막 뭐라 합니다. 건강하고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다시는 안 가,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하고 갔다가 또 그 다음날 되면
어제 내가 좀 미안하긴 했어. 막 웃으면서.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그게 심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어제 내가 좀 과도하게 했는데 그 새끼 멀쩡해. 저 호인이네. 호인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한 방에. 쌓아놨다가 남자들 여자들이 좀 약간 틀리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흔히 있습니다. 좋은 게 결코 아니라는 거. 그거를 늘 생각을 하고 심리장애는 굉장히 큰 에너지가 움직이기 때문에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그 반대급부에서는 한없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좋은 곳에 있다가 안 좋은 곳으로 과연 가느냐 사람들이. 여러분들 같으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안 좋은 고통받는 곳으로 가고 싶겠어요? 그러면 내가 고통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고통을 여기서 일로 안 넘어가려면 타인을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되냐면 좋은 면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면도 그 크기만큼 공존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역으로 가보죠. 이 최악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치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런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왜? 어떻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전환시키고 안전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치료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어쩌다가 정말 말 그대로 이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회복되면은 과거에 정말 안 좋게 살았던 사람이 정말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돼서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전환되는 게 진짜 어쩌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예요. 정말. 그런데 인생을 운에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100만 명에 한 명 있다 그러면 나머지 99만 9,999명은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 한 명의 어쩌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주변에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한번 이렇게 놓고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일정한 거리를 둬야 될 사람, 그 다음에 정말 가까이 해도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가까이 해도 괜찮은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매일 싸웁니다. 좋을 땐 좋고 안 좋을 땐 티격태격거리고. 왜? 심리가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건강한 심리라 그래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싸우기도 하고 괜찮아졌다가 또 서로 같이 좋아졌다가 이런 게 공존하고 있는 게 바로 건강한 심리거든요. 심리장애라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플러스 100으로 전환시키고 이 플러스 100에서 마이너스 100으로 넘어가지 않는 중간에 이 안전장치를 만들 수만 있다면 제가 주로 이제 치료법을 많이 쓸 때 이 안전장치인데 이 안전장치가 바로 힐링법이거든요. 이 안전장치를 안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왜? 인생은 하루만 살고 마는 게 하루살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지금까지 쭉 배웠던 내용에 남자의 스트레스, 여자의 상처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보셨잖아요. 이때 플러스에 있던 게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게 되는 게 그 원리에서 다 나타나게 됩니다. 왜? 마음의 작용의 원리에서 나오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어떤 증세로 나타나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떤 사람의 특별한 어떤 이 여러 가지 신체나 또는 마음에서 분명히 외상 스트레스 관련되는 사건을 겪었으면 분명히 이 정도 급으로 갔을 텐데 이 사람이 너무 좋아졌어 갑자기.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졌다는 뜻입니다. 사실 마이너스만보다 더 위험한 게 플러스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약물 치료를, 정신과 치료를 병행을 하면서 심리장애, 외상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하지 않으면 타인들을 고통을 입히면서 살아가는데 자기 인생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증세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거, 이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구나 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강의는 이 정도로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 저기 빨리 끝내서 저야 먼 길이니까 제가 워낙 먼 길을 가야 되니까 보니까 먼 길을 좀 일찍 가라고 이렇게 하시면 질문을 좀 메모를 안 할랍니다. 편안하게 듣고 저런 게 있다는 게 아는 것만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요거는 좀 이상한데 하면서 그때 어떤 말 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렴풋이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혹시 그런 게 딱 생각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강의했던 영상 자료가 요약 정리된 것과 함께 영상이 다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4회차 지난번 것까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것도 내일 되면 또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만 공개가 됩니다. 그것만 참고를 해서 늘 언제든 수업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내 일상생활에서 또는 필요로 할 때 쓸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